예. 아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 논자격장에서 심여첨 선생은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됩니다. 이 이유는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설하고가, 정주자인 설하고가 부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심여첨 선생의 성의는 조금 여기서 이제 나타나요. 본래는 격을 정의를 하면, 작격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분명하게 격이 격이 끝나고 나면, 격 설명이 끝나고 나면 치운론이라는 걸 반드시 붙이셨거든요. 그걸 안 붙였다는 것이 아마 원문에, 원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자가, 설하고인 청주자가 부록으로 해놨습니다. 오히려 더 부록이 기자가 됩니다. 청주자가 어떻게 표현했는지요. 자, 정의는 살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심여첨 선생의 마지막 작격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봅시다. 작격이란 곧 무엇인고 하니 울령에서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격이 쓸 게 없는 거예요. 용신이 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용신 아니에요. 용자가 쓸 용자가 있다고 해서 용신이라면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쓸 격이 없다. 이제 아셨죠? 예, 격과 용신은 틀립니다. 그래서 치유에 바깥으로 나아가서 격을 취하는 것이니, 그래서 그 격을 쓴다.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 용신 아니에요. 그 격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격은 매우 많다. 여태 격 말씀하시는 거지 용신은 절대 아닙니다. 코로위 잡격이라고 한다 해서 여기다 격이 빠진 겁니다. 코로위 잡격이라고 한다. 대략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정의가 있어요. 왜 외격에, 왜 바깥으로 나가서 취하는가를. 간두에 무관무살, 관과 살이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으면, 이게 뭐야, 월급쟁인데, 옛날에 월급쟁이는 기껏 해봐야 벼슬살이밖에 없죠. 궁중에서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벼슬살이 하는 사람이 관과 살이 없어요. 천간으로 투출한 게. 이러면 참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무엇인가 하고 찾아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외격, 바깥으로 나가서 격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관과 살이 만약 천간에 있다 라고 하면 이거 자라고 해서 뭐로부터 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걸 관사를 여기서 이제 용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용신입니다. 관과 살을 용신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모처럼 바깥에 나가서 격을 취해갖고 그 격 이름에 붙여서 용신을 끌고 오려고 하냐 이거예요. 격 따로 용신 따로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무로외격이야 라고 해서 라고 해서 구태여 수고스럽게 외격에 가서 힘쓸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바깥으로 나가서 격자실 필요 없다. 힘쓰지 마라. 만약 투재, 이제 보세요. 이거 재상에 대해서도 또 건드리십니다. 오히려 가축격이라고 해서 격을 취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격이 아니라 용신이죠. 용신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성이 뿌리가 심하고 근심 깊이 있고 재성이 투출했는데 양이 두 개가 투출해도, 즉 역시 재성이 무거운 것이니 중첩했으면 무겁죠. 그래도 불지외격,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격을 바깥에 나가서 취하지 말고 그걸 용신을 쓰라라는 거예요. 자, 제격은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시고 왜 제격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라고 하면,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이 하나 천간으로 투출하면 좋은데 살이 같이 동시에 투출했다든지, 오히려 관이 두 개가 투출했다든지, 살이 오히려 두 개가 투출했으면 살은 더 나쁘고요.
관이 두 개 투출해도 둘 중에 하나는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찜쪄 먹든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합하든지 제하든지 하라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철두철미하게 관은 유일하게 천간으로 하나가 투출해야만이 그것을 용신을 쓰지, 잡살작관은 격이 혼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재성은 두 개 투출해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만큼 관에 대해서는 이 심해점 선생은요, 벼슬에 대해서는 아주 참 애지중지하셨어요. 이때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업이 4개뿐이 없었고, 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뿐이 없었어요. 기술 이 벼슬 가진 사람들만이 이 학문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걸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냐? 이론이 대중화시킨 이론이 뭐예요? 적천수 이론이죠. 대중화시킨 게요. 자, 8번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자, 좀 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여천 선생의 말씀이니까요. 자, 유형합 성격. 형으로서, 이거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또요. 합으로서 이 형이죠. 인사형, 이 뜻이요. 인목입니다. 그래서 사화가 와서 형하는 것이죠. 인사형. 축수령도 아니에요. 인사형입니다. 계일의 갑이시면 이게 인사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인하고 형사를 하니까, 갑일의 인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화가 와서 형을 하니, 계수가 사화를 보니까 관이죠. 재성이죠. 재성입니다. 이 득재관, 그렇죠. 왜 재관일까요? 이 사화 속에 뭐가 들었어요? 경병이 들었잖아요. 이거 바꿀게요. 무경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를 관으로 쓰는 것이고요. 계수일주가요. 경금은 인성이고요. 병화는 재성이죠. 그래서 사화가 보이지 않는 인목이 보이지 않는 사화를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격은 더불어서 합록과 비슷한데, 합록격과 비슷한데, 단 합록은 희희합지, 합하는 것을 반기는데, 이거는 형합이다. 그냥 형이 돼서 합이 됐다는 거예요. 인사 형합이 돼서 갱이치지 더욱 굳건하게 다다르는 것이니, 명에서 경신이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거 목이 합격이 되니까요. 경신에 되면 인사형 신금이 인목을 극할 거 아닙니까? 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축 피충, 목이 충을 당하니까, 충국을 당하니까 불능형, 형을 이룰 수 없어요. 또는 무기자, 천간으로 무기자가 투출했다. 이것은 관살이 투출한 거 이미 투출해 있으니까 계수일주에, 이건 사화 속에 무토가 있으면 있다라고 가정하에 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무기자가 있으면, 글자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관살이 있으니 무대어 형, 구대어 형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비착격, 그런 격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글자가 무기자가 있으면 형 합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이게 참, 저는 심여천 선생의 격국론을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적천수를 자평진전을 평준을 안 했죠. 저는 비평, 파헤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제목에 자평진전 파헤치기를 하죠. 12절도사명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벌써 관직이잖아요. 12절도사는 운을 끓인다, 전실되는 걸, 이거 보세요. 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실. 그러니까 이 무토가 들어와서 무토가 투출해서
예를 들어서 관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전실이면 뭐가 될까요? 무토나 기토가 들어오면 안 될 것이고요. 그러나 총괄을 들어와도 관계없겠는데요. 이 불리함은 금양이에요. 사실은 왜 금이 제일 안 좋냐? 저 인목을 치면 안 되겠죠. 예. 나머지는 길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실제적으로 금운은 안 좋습니다. 이 사주요. 야, 평주자는 설하고 평에 의하면 형합 성격이라고 해서 계해, 계묘, 계유일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이런 이론이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면 이 격을 동의하는 듯 하다, 생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 밑에서 얘기를 하겠죠. 적천수 천미를 정조하신 임철조 선생의 새로운 이론은 종합격이에요. 이 사주는요. 일간 계수일주가 설기가 되는 목오행이 강해서 무군해서 할 수 없이 그 강한 오행을 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뭐가 좋은가요? 수, 목, 화가 좋겠네요. 이 사주는 금운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요. 토는 어떻게든지 들어와도 관계 없습니다. 수목으로 흐르면 되겠네요. 어디 대운을 봅시다. 한번. 아유, 이 뭐예요? 이 금운은 안 좋죠. 목은 좋습니다. 목수로 흐르네요. 예. 서로가 부록을 지은 곳에서 대운 설명이 있겠지만 묘월에 태어난 음년생 건명으로요. 역대운으로 흐르기에 이민신축 괜찮고요. 경자기에 괜찮아요. 무술대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들어와서 깨질 망정 그렇게 안 좋은데 정유병신은 안 좋겠죠. 관련 정유병신 대운은 불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좋습니다. 예, 이건 요합 성격이에요. 9번 멀리서 끌고 오는 거예요. 예, 멀리서 끌고 오는데 어떻게 끌고 오냐면 축토가 뭐를 끌고 오냐, 화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유금이 빠지니까 사유축 중에서 유금이 빠졌으니까 멀리서 끌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 본래 동일국인데 축이 많아서 사화를 끌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신축이 득관했다. 왜? 사화가 신금엔 관이 되니까요. 역시 함럭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장통제명이죠. 이 사주는요 금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수격으로 잡았죠. 축월에 태어난 신금일주 인수격도 되고요. 잘하면요 이거 뭐예요? 저것도 됩니다. 종역격도 가능합니다. 이 인목이 병신입니다. 저 인목 없어야 되죠. 축축축 해서 사화가 끌고 온다는 뜻이에요. 장통제 명으로서 만약 명 중에서 자수가 있다면 자축합토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즉 축과 자가 합을 하니까 불요, 그냥 멀리 떨어진 걸 갖고 올 수 없죠. 그래서 유병정 무기도 신계에서는 관살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무대여 요 멀리서 멀리서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자입니다. 영의 취영 별도로 용신을 취할 필요 없다. 뭐죠? 착격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축축축 하면은 사화가 끌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현대 명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다. 다시 이 명절을 업그론으로 오행체형을 살펴보면요. 금치 화목용조죠. 화목은 불용하고요. 금을 중심으로 토금수에서 금수가 용이신이에요. 역시 역대운으로요. 경자기에 무술 괜찮고요. 정유병신 을미로서요. 중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정유 병신은 별로 그래도 괜찮아요. 유운도 괜찮고요. 을미도 이 사주 괜찮은 사주예요. 좋습니다. 오히려 앞에 사주보다 통제라 그렇죠. 역시 앞에 사주보다 낫습니다. 이 사주가. 축토가 충분히 살아주죠. 흘려줍니다. 그래서 천간 일행 득기격도 되고요. 종역격으로 풀어도 됩니다. 또 지역 갑자가 어떻게 해서
더 멀리 있는 사화를 끌고 오냐라고 하면요, 자축 합토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 돌리고 돌려서 구합 합하는 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뭐예요, 갑자 요사격은요 심여첨 선생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이론을 해 놓으시고도 마땅치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무정하긴 한데 이런 격은 가패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이걸 끌고 오셨어요. 갑자일에 어떻게 사화를 끌고 올 수 있냐라고 해서, 원인은 나와사 명이라 의사가 된 명이라 에오라지 요자입니다. 이거는 귀변에 토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끼의 귀는 크죠, 길죠. 이렇게 움직이고요. 일반 사람으로 얘기하면 귀에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마뜩치 않아요. 그냥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미 복존지 거듭해서 그게 있으니까 나는 마땅치 않은데 한번 실어본 것이다. 그래서 에오라지 요자는 내 마음속에 마뜩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 어사명으로서 있기 때문에 할 뿐이지, 나는 자자가 축토와 합을 해서 그 축토와 사화를 끌고 와서 어떻게 아마 사화가 끌고 왔으면 뭐가 될까요? 사화 속에 또 무경병이 있으니까 이 경금이 아마 저게 되겠죠. 살이 되니까 어사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어사명이라 갖고 왔는데 참 마뜩지 않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심여첨 선생님의 이 표현이 요복존지라고 해서 이게 나어사명이 계속 거듭해서 어느 책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거가 부족하지만 참고적인 이제 연애사평 또는 어떤 명리서에 사례명조가 있었으니 부득이하게 싶겠다. 아마 이 명보라는 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명보가 참 고대 명보가 전부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는 누구예요? 공자사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있는 사람들 명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참 심여첨 선생도 여기에서 이 나어사라는 명을 갖고 와서 추교사격을 갑자 요사격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마뜩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요사격이요. 자, 그래서 제격이죠, 이 사주는요. 유일하게 제격인데, 예를 들면 이 사주가 천간으로 각각각 하니까, 이거 풍자명이고요. 이게 보면 술토가 있으니까 제격이죠. 편자드가 됐던 심여첨 선생은 정편자를 가리지 않았으니까 이 재성이 천간으로 4개의 간목이 있으니까, 만약 이게 투출했다라고, 월지는 각 천간에 영향을 주니까 각 천간에서 이 극으로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군겁정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투출했다라고 생각하면 파격이 돼버리잖아요, 군겁정제에. 근데 어떻게 어사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격에 천간으로 4개의 간목이 투출해서 군겁정자가 일어나니까 파격이 되었다. 그런데 이 파격이 된 명주가 어사가 되었으니 억지로 밖에 나가서 다른 격을 찾는 모양, 외격이요. 그냥 억부로는 오행창론을 무게를 닮으면 금체가 됩니다. 저 신금이 있어서요. 그래서 화목용료인데 화는 불용하고요. 목용신의 수신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허명을 붙여서 공부하는, 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 아프게 왜 그렇게 갑자에 사화를 끌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잘난 대의명분 때문일 거예요. 예, 군우급장제 사주가 어떻게 의사가 됐냐. 그래서 갑자의 사화를 끌고 온다라는 것이죠. 자축합토를 해서 더 멀리 전전 굴리고 굴려서 끌고 왔다라고 해서 수목대운으로 흘리죠. 예, 수에서 목으로 흘리지 않습니까? 예, 좋은 사주죠. 뭐. 지치만 보면 그렇습니다. 천간 일인 득기격도 되고요. 예, 괜찮습니다.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천간 일인 득기격이란 뭐냐면 천간에 목이 있으니까요. 예, 수목 화를 쓰는 사주예요. 이렇게 흐르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흘리잖아요. 그럼 대운이 이렇게 딱 흐르면 운이 이렇게 흘러서 좋은데 예, 돌리고 돌려서 격을 외격을 잡냐 이거죠. 자, 이게 결합니다. 심여첨 선생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부, 만약 저런 공록이니 공기니 축원이니 귀록이니 협술이니 석이니 기령이니 일귀니 일덕이니 복록이니 괴강이니 식신시명이 양간부잡이니 뭐 이렇게 전부 일체 무리직격 이유가 되질 않는다. 이런 경우는 이 이유가 안 되고 평밀의 모양 개치 그냥 이렇게 쓱 밀어서 쓱 옆으로 밀어서 물치 취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는 즉 고인 옛사람들의 격은 그 안에서 역시 유성식 그 식만 찾으면 되지. 뭘 결론적으로 그 뜻을 잡아다가 잡아당겨서 억지로다가 그 입격을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아주신 격은 그래도 내가 인정하는 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백무일사 그러니까 한결같이 100가지 중에 하나도 비슷한 게 없다. 한갓 후학을 잘못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만약 천지 쌍비나 쌍비가 있는 이런 격인데 비록 부기에서 그 격이 생겼다 하더라도 부전례차 이렇게 의지하지 마라. 역시 거듭해서 벽을 만드는 것이니 즉 용신은 불심이요 그렇게 쓰임이 심하지 않다. 우연치 않게 만약 그 용신으로서 역시 아름다운 격이 됐어도 그러나 용신이 있으면 길하지 않으면 즉 위흉 흉이 되는 것이니 불가지하라. 한 가지로 고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고 이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 가운데 설화가 이걸 끊어서 했길래 제가 이제 결혼 2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심여점 선생님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참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키어라고 해서 상관상진이다. 상관이 싹 없어진다 라고 해요.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상관격은 흉격이니까 상진 싹 없애버려라 라는데 이걸 뭘로 없애는 걸까요? 인수로 없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상관격에 인수가 많아서 상관상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관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인수가 잔뜩 많으면 상관상진이 되면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간명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상진격이 된 사주는 오히려 무능해요. 사람이 활동을 못해요. 인성이 너무 많아서 사회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 상관격이 죽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미 심여점 선생님이 이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위시 상진인데 상관이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 이유는 불이견관, 관을 보는 게 마땅치 않아서이지만 그래서 힘써서 그걸 다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걸 시키는데 상관이 어디다 몸을 둘 데가 없을 때까지 없애버리는데 결국은 갱행상운 상관운이 들어오면 바로 능이 부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알지 못합니다. 관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없을 땐 상관상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나쁜 것이 이와 같으니 하물며 견관에서 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관은 비물,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라 그러냐? 상관은 그래서 관으로서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라서 그럴까? 아니다. 상관을 제지하는 뜻은 어째서 상관이 흉신이 되는가? 경관에서 위협백단이 된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그냥 관이 없을 때는 상관을 없앨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셨어요? 예, 상관격이 나쁘다고만 해서 상관상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없을 때는 그냥 써라. 내가예요. 심여첨 선생이 용시 수리 역시 쭉 경험해서 시험을 해보니 단요 빈천, 빈천이 있을 뿐이지 아울러서 부기하고는 가볍게 믿을 수가 없을 뿐이다. 그래서 가까이서 내가 큰 대기자를 보니 그 사람이 무슨 연유로 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극히 빈천한 자가 많을 것이요. 또 그 사람의 인물에 인물을 봐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잘났는지 그걸 잘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가끔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부득불 관기 그 인물에서 그 저울질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극히 빈천한 사람들은 많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대의는 뭐냐면 상관상진이라고, 그러니까 상관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심여첨 선생도 여기서 상관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없앨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이제 관을 극하고 있을 때는 그 상관은 눌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상관격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고 잘 다루었으면 돼요. 다음 강의는 불옥입니다. 불은 작격치운이라고 했죠. 이것은 설하고가 붙인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심여첨 선생의 말씀은 끝을 맺겠습니다. 이 불역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2권으로 넘어가서 심여첨 선생의 격국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할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이것도 중요하죠. 설하고가 어떻게 잡격을 설명하는지 좀 궁금하죠. 다시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